우리가 매일 화면으로 보는 AI 혁명, 그 뒤편에서는 사실 엄청난 물리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의 발전이라는 게 단순히 똑똑한 코드 몇 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떠받쳐주는 거대한 물리적 기반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의 혁신이 우리가 보는 혁신을 이끌고 있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AI는 그냥 모니터 안의 코드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 세상을 물리적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는 눈에 보이고 또 만질 수 있는 실체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바로 AI의 전력 문제입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엄청난 식욕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고밀도화라는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하나를 가득 채웠던 그 엄청난 시스템이 이제는 겨우 캐비넷 하나, 단 하나의 렉 안에 다 들어갈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간에 응축된 성능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전력과 열이 뿜어져 나오겠죠? 자, 그럼 대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쓴다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현재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이 미국 전체의 무려 4.5%나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그냥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폭발적으로 가속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전력 소비량이 2배 이상 뛰었고 앞으로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속도라면 기존의 전력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개별 부품들의 집합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팅 단위처럼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요소가 하나로 통합돼서 전력과 냉각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완전히 새로운 설계가 필요해진 거죠. 네, 이렇게 거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로 써야만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AI의 엄청난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업계 전체가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변화의 청사진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결국 기업들 앞에는 아주 중대한 선택이 놓이게 된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업체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자체적으로 차세대 인프라에 직접 투자할 것인가. 이 결정이 앞으로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버티브 보고서에서 짚어준 5가지 핵심 트렌드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AI를 위한 전력 공급 강화, 분산형 AI, 에너지 자립, 디지털 트윈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화하는 액체 냉각 기술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AC 전력을 썼는데 이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전력 손실이 꽤 컸거든요. 하지만 이제 AI 시대에는 손실은 적고 효율은 훨씬 높은 고전압 DC 전력이 필수입니다. 고밀도 렉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쏟아붓기에 가장 좋은 방식이죠. 두 번째는요. AI가 이제 구름 저 너머, 그러니까 클라우드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보안, 그리고 빠른 응답 속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자체 시설이나 하이브리드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직접 운영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AI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자립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전력망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아예 태양광이나 소형 모듈 원자로 우리가 SMR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자체 발전 시설을 갖추는 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트윈 설계인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전에 컴퓨터 안에다 똑같은 가상 모델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성능도 시험해보고 문제가 생기는 시나리오도 미리 다 돌려보는 거죠. 덕분에 실제 건설 과정의 위험은 줄이고 속도는 높일 수 있고 운영 중에도 실시간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액체 냉각 기술입니다. AI 칩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식혀야 하잖아요. 이 기술이 이제는 단순히 차갑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서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처럼 AI를 이용해서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찾아가는 그런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대한 인프라가 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어느 회사, 어느 기업의 인프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속 AI 비서, 검색 엔진, 이 모든 게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전력과 냉각의 세계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기반이 없다면 AI 혁신도 불가능하겠죠? 결국 AI가 남기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발자국이 우리가 맞이한 새로운 기술 시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혁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지금 다음 디지털 프론티어, 그러니까 새로운 개척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 AI의 미래는요, 이 두 가지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컴퓨팅 파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 지구에 한정된 자원이 있죠.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앞으로 AI 공장이 상상도 못할 규모로 커질 텐데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공장들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